빈말하지 않겠습니다. ETF로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소신과 원칙대로 일관성 있는 스탠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주봉은 양음 패턴을 완성하려 합니다. 아직도 누구와 할지 모르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 2024년 1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 예상했던 ETF 승인이 1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제가 이제 3월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려드렸기 때문에 1월에 확정이 돼서 그걸 기다리셨던 분들, 아래 꼬리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아직 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 관점이 아예 빗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소신대로 진행 중인 봉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주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ETF가 진행이 될지언정 저는 끝까지 제 소신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오늘 주봉이 음봉으로 완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마지막 패턴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양새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아래 꼬리가 없이 올라갈 경우에 이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부분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장을 그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봉이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도 봉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주봉상 원하는 완전히 음봉, 달러도 완전히 주봉은 음봉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710만 원까지는 빠져도 아직까지는 주봉의 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주 같습니다. 일단 강하게 내려온 이 음봉의 흐름이 과연 이 윗꼬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올라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장의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멤버십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 또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들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체적인 흐름, 맥락 이해해드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영상에서 녹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제가 아닌 주말에 흐름세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는 이렇게 첫 거래를 시작하고 성공적이었을까요? 첫 거래일을 맞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 거래 규모가 6조 원까지 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거래가 마쳤고요. 이때 뉴욕 증시는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에서 만든 총 11개의 ETF 상품이 동시 상장을 되면서 거래를 했고 6조 원 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중 1위와 3위까지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가 23.2억, 그리고 블랙록이 10.3억, 피델리티 FPDC가 7.1억 달러로요. 1위가 그레이스케일, 2위가 블랙록, 그리고 3위가 피델리티로 차지했습니다. ETF 승인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로 ETF 거래 시작 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비트코인은 ETF 거래 시작 후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49,000달러 부근에 도달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지만 결국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상승적으로 고점 돌파도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결국 GBTC, 그레이스케일부터 시작해서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 등 시작으로요. 많은 거래량으로 성공적으로 맞췄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2017년도에 우리가 한국에서 재를 뿌렸다는 것처럼 이번 ETF에 재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국내 ETF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단독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ETF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증권사들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것에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선물 ETF를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죠. 결국 이거에 맞춰서 매도만 가능한 스탠스로 취했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신규 매수는 제한하는 스탠스로 반대의 스탠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외신들은 한국증권사가 비트코인 ETF 거래 중단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외신 매체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ETF 거래 중단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장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 시작하면서 횡보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한국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비트코인 ETF 상품을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발빠르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하락은 뉴욕 증시가 바뀌는 한국 기준으로 그리고 다음날 미국 시간으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또 다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승인 이후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승인 이전 이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외하고요. 승인 이후의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ETF 전환 시 물량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사전 예고도 드렸는데요. 그 자료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규제에 맞춰서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장이 점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서서히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은 이 GBTC 물량에 대해서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사실상 적은 수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유한 62만 개 중에서 4,000 BTC 정도밖에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이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결국 이거를 사전에 예고해드렸던 만큼 이 물량은 점점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김프가 점점 늘어났죠. 현재 김프만 보시더라도 5%가 넘게 껴 있습니다. 저는 이 김프가 더 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프가 그러면 끼는 게 좋냐 안 좋냐? 저는 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반대의 입장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장이 주도하기 위해선 김프가 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한국의 ETF 매물로 인해서 매수에 대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저는 다 의도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에서 국내로 편입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매도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세를 띄우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세를 띄우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국내에서 ETF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은 적을지언정 결국 원화 입금이 되는 국내 사정상 한국인들의 심리를 부추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감히 합니다. 이번 하락은요, 저는 사실 예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를 만들 때 머리에 정수리냐 아니냐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대추세 라인에 결국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추세 라인은요. 코로나 때 나왔던 저점부터 FTX 때 저점으로 하는 그 하단 채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요. 21년도 고점으로 해서 상단 채널을 이어봤을 때 현재 볼린저 밴드상 중간에서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윗꼬리가 달리는 형국입니다. 결국 저는 이거를 통해서 헤드앤숄더가 되기 위해선 머리 부분에 있어서 머리의 크기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전부 다 머리에서는 매도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큰 아랫꼬리가 발생이 돼야 합니다. 그 아랫꼬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발생될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RSI 수치가 오버빗까지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 구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최고 구간에 있는 이 1주 RSI 자체가 이미 고점 돌파를 향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승으로 갈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계속적으로 아랫꼬리 출현율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남은 주요 일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트는 반감기 차트인데요.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4월 20일 경에 있을 반감기 차트를 봤을 때 기존의 4년마다 주기설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 이전에 큰 하락이 한 번쯤은 나왔었다는 건데요.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38%, 37% 구간이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있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65%의 하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도 평균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37%에서 크게는 65%의 하락을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었던 34,500까지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30%, 그리고 28,000까지 본다고 하면 65% 정도의 하락으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락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ETF는 끝나기 때문에 이제 4월에 있을 반감기까지 이 정도의 이제 텀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아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진한이 형, 그러면 형 지금 40%가 넘는 수익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언제 정리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단 저는 스탠스는 계속 같았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3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50% 물량 중 반을 350만 원이 돌파하는 시점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도 큰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다시 35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현재 37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현재 평단을 너무 잘 잡았고 평균적인 단가가 40% 수익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일단 1월에 있을 20일과 25일에 대한 ETF는 사실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1월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ETF에 대해서도 3월로 예측을 했는데 틀렸던 것처럼 ETF에 대해서는 딱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ETF가 기존에도 퍼스트, 세컨드 이런 식으로 파이널까지 오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과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은 승인이 될 것이라 섣불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승인이 되면 오케이 땡큐, 저는 대신에 매도로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번에 기한이 미뤄지게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좀 보유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추가 매수를 할지는 최종 기한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고요. 5월부터 8월까지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때 추매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결국 알트코인 상승장의 사이클은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그 다음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중소형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중간 조정을 하락을 하고 자발트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크린샷 찍어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꿀팁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 상승했고 알트코인 상승을 했으니까 알트코인 상승 시작 할 거예요, 형? 저는 1월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부 알트만 왔을 뿐이지 전체적인 알트코인 상승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요 사이클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 예측대로 된다고 하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차트로 좀 돌아가 보면요. 일단 예측대로 주봉은 음봉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원화 차트로는 그리고 달러 차트로는 차트가 좀 다른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차트는 완벽한 음봉이고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원화 차트로는 음봉이긴 하나 조금은 달러보다는 확실시된 음봉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주의점으로 가져가야 할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지금부터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5,710만 원까지는 지지라인이 서 있다고 했죠. 조금 더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보다 내려가게 되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지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2분의 1 지점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걸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만들어서요, 쌍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받고 정말 쭉 빠지는 흐름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이너스 38% 지역을 터치할지 더 빠져서 마이너스 60% 구간을 갈지가 이제부터 다음 주에 향방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시간상 1월 25일에서 26일 사이 이때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약 2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2주 안에 장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앞으로 주봉 2개 안에 저는 판가름이 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섣불리 타기는 힘든 구역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음봉을 내린 구역을 잘 보시면요, 어디서 내렸냐면 여기 구간이 강한 저항인데 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으로 장대로 내렸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지금 또다시 저항을 받는 구간까지 내렸기 때문에 장이 이 안에서 만들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크게 빠지면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질 거고요.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서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 결국 이 두 개의 주봉 이 안에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5,710만 원을 깨지 않으면 두 개의 주봉상 횡보 흐름으로 결국 위아래의 방향성을 나온다 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순환매 패턴을 잘 기억해라. 그 얘기는 비트, 알트, 여기서 이더가 현재 오른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주봉상 특정 알트들이 현재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두 개의 특정 알트들이 어떤 상승이 나올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주봉이 확실히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개가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주봉 양봉을 이렇게 됐다? 그 얘기는 결국 저는 주봉이 가격상 이 가격을 이더리움은 깨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얘기는 이 안에서 가격을 다시 형성할 가격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상승으로 준다고 하면 330만 원이 매수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만든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만들고 폭발적인 상승을 이렇게 더 이어갈 수도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아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월의 알트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그 흐름은 멤버십에서 우선적으로 다뤄드리고 본 영상에서 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이 뒤에 영상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매 장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매 장마다 먹고 그 흐름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진행 중인 봉에 계속 탔다고 하면 저는 구독자를 이렇게까지 보유하지 못했을 거고요. 또한 이렇게 저를 따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매 장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매 장마다 놓쳤다 해서 그거를 원망하고 내 탓하고 이런 장도 못 먹어 하면서 신세 한탄 해봤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늘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줄어들 것이고요. 결국 장기적인 내 시대의 우상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잃었다 해도 결국 남은 3년 동안 우상향을 해서 결국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췄냐 맞추지 못했느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내시드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전략을 수정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는 알트. 제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2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심이 많이 흔들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말 촬영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꼭 필수인 거 아시죠? 하단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